연장 공간 및 특성 2차 강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나비치에서 수지 유치로의 과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나비치의 매몰, 두 번째로는 내진의 혼합 유치, 세 번째로는 내진의 운성, 네 번째로는 한분리 및 결핍 교차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비치의 매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치의 매몰이란 인공치아 배열과 치아 형성이 끝나면 임시일치선인 나비치를 영구 일치선인 치은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한 기본 과정을 말합니다. 매몰의 기본 과정은 임시일치선 재료를 영구 일치선 재료로 교체하기 위해 모형에 부착된 일치 나비치를 한 속에 넣고 확보와 한참으로 채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몰의 목적은 일치선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이틀 음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나비치를 매몰하는 방법으로는 과학 성형용 이용 방법과 유익성 한 방법과 주의 성형용 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학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몰을 할 때에는 1차, 2차, 3차를 나눠서 매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1단계 매몰에서는 상압 모형은 상압 전치부가 신축으로 경사되어 있어 절단면이 함의 테두리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기 위해 가급적 모형을 뒤쪽으로 위치시켜 매몰을 하는 것이 좋고, 하지만 하악 모형은 모형 후방에 있는 힐 부위와 함 사이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함의 분리 밑에 힐 후방에 석고 매몰대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양의 석고 매몰제로 굴러가웃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형을 앞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비치의 매몰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를 정석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료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단계, 2단계는 거꾸로, 3단계는 정석고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금부터는 정석과 정석고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석고를 혼합하여 하악에 반쯤 채우고 모형의 뒷면에도 석고난 물을 부어한 후 한개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부어 가볍게 눌러주면서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위치가 하악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 매몰해 줍니다. 이때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로 넘치는 과잉 석고는 스파츌러로 제거를 하고 석고의 표면이 탄탄하도록 다듬어 줍니다. 상악 모형의 신축 전동 부위에 엉덩것이 있을 때에는 상악을 분리할 때 파손되지 않도록 모형의 전방을 약간 눌려서 분석시켜 매몰하는 방법이 이 사진에서와 같은 방법입니다. 2단계 매몰 시에는 분리제를 도포를 한 후에 하는데요. 사안의 보통 속도가 경화되면 왁스를 제거할 때 한 분리가 용이하도록 석고 분리제를 모형의 가장자리와 정석고 매몰제 표면에 도포합니다. 만약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상악과 하악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비치의 왁스 표면에 표면상형 감소제를 물도로 도포한 후 매몰하면 매몰대가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배포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2차 매몰을 할 때에는 인공치 교환면에 묻은 정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어 부티 부위의 교환면과 전체 부위의 결단부를 노출시키고 인공치
치아에서의 함의 안쪽 엣지를 향해 사구방으로 정사식으로 성고의 면을 형성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분리기를 보고하고 3단계 메모를 하게 되는데요. 3단계 메모 부위는 경숙부를 훑어서요. 사람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우도록 합니다. 경숙부의 양을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누르면 여분의 경숙부가 뚜껑 위로 넘쳐 나오고 상황과 뚜껑 사이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분에서 경숙부가 넘쳐 있는 것을 보고 경숙부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감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왁스를 제거하도록 하는데요. 메모랑 경숙부가 경화하며 레진의 전이탈 음영을 형성하기 위해 산화음을 분리하여 함 속의 나비치상의 왁스 및 주츠상을 제거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왁스 제거입니다. 왁스 제거가 끝나면 주형의 엣지 부분에 있는 날카로운 부위를 이렇게 조각도로 제거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레진을 전입할 때 이 날카로운 부분이 파절되어서 레진 내부로 혼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진의 혼합 및 전입이 있는데요. 먼저 중합되기 전에 레진 분리제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진 분말과 레진 랩을 적절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혼합 용기에 넣고 레진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닿도록 하고 30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라로 혼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상태가 되면 감촉성이 사라진 직후의 상태로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착용하고 전입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로 실내 온도가 높으면은 시간이 정상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 상태가 되면은 레진을 물결하게 레진 직경이 6mm가 되도록 놀 상태로 만든 후 그 다음에 그다음에 모든 부분이 잘 꼼꼼히 채워지도록 레진을 주입하고요. 보도 부분의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압력을 가해서 레진을 선용할 텐데요. 이때는 사람을 분리하여 하원과 하원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어서 하원과 하원이 붙지 않도록 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점점 조금씩 압력을 올려가면서 압력을 가해주는데요. 이때 살짝씩 빠져나온 레진을 제거를 해주고요. 이때는 빠져나온 레진 때문에 교합이 항상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그 후에는 소프 스티치를 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부분적인 무쇠 혈관을 보강해주고 색조를 부여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레진의 온성을 알아볼 텐데요. 레진의 온성은 흑고 음영의 점이상 경상의 레진의 온성기에서 주먹실과 의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일련의 과정 방법입니다.
먼저 수치 운송법과 건식 운송법과 마이크로파 운송법, 중앙 운송법이 있는데요. 수치 운송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으로 일정 온도의 수준에서 일정 시간 동안 계류시켜서 중압하는 방법으로 가열 온도와 계류 시간을 작업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건식 운송법은 레진을 음영에 주입 후 물속에 담가 중압시키는 것과는 달리 공기 중에서 레진을 주입한 후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일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레진을 중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타 방법으로 마이크로파 운송법이란 건식 운송법의 일종으로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500W에서 3분간 중압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며 마이크로 운송을 위한 전용함과 레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중한 운송법이란 광중압형 지상 레진은 모형상에서 직접 사용하여 가시광선으로 중압시키는 방법으로 왁스 조각, 석고 매물, 가열 중압, 매물질 제거 등의 작업이 없으므로 부치의 제작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치상의 비포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고온으로 급속히 가열을 하게 되면은 급속히 가열할 때 발생되는 열을 반면체의 기준점 이하로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압시 발생하는 레진 내부에 가는 열이 방출되지 못하고 장면체가 비등하여 따뜻한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 이전에 전입을 하면 레진의 액과 분말이 혼합물이 정상이 도달하기 전에 전입을 하면 우치상 레진의 잔류 장면체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축성 기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진액과 레진 분말의 혼합 비율이 부정하게 될 때에 기포가 생기는 것은 레진 분말에 비해 레진액이 많은 경우에는 우치상 수축이 커지므로 레진의 전시 액의 수축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축성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포는 우치의 내부와 외부 전체에 발생하고 비교도 크게 불붙입니다. 균일한 정상에는 정상의 레진이 균질하지 못하여 별량체가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그 부위는 인접 부위보다 중압 수축이 커지므로 부분적인 수축이 레진의 내부와 외부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 압력의 부족은 정상에서 레진을 전입하였더라도 전입시 압력이 부족하면 레진은 수축을 보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축성 기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분의 혼입이 있겠는데요. 레진 전입 시 수분이 혼입되면 중압 후 기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분리 및 교합기 재교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을 냉각시키고요. 그 다음에 함을 분리시킵니다. 함을 분리시킬 때에는 충격에 의한 함 분리를 하는데요. 이때는 함에 대한 약간의 충격을 주어 함의 진동을 발생시켜 석고 매물체가 분리될 때 우치상이나 인공치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직접적인 강한 충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석고 매물체를 제거해 주는데요. 석고 가위나 석고 칼을 이용하여 3차 매물 부위인 힙 부분을 분리해서 상하 부에 붙는 석고 매물체 부위와 우치상 부위 사이에 석고 칼이나 가위를 넣어 분리하며 부배부를 깨끗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화학의 경우는 살짝 석고 매물 부위를 제거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있는 약간의 힘에도 의치와 모양이 쉽게 파손되기 때문입니다. 우측 살찌게 언더컷 부위를 먼저 제거하고 빼기 형태의 힙에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합기 재부착을 보는데요. 교합기 재부착은 기능시 재부착과 치유시 재부착이 있습니다. 재부착 후에는 교치 유도pun과 교치 유도pun의 간격의 양을 확인하고 이때 1mm 내외에서 뜬 부분이 있다면 매물과 내지 견인과정에 적절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면 매물 시 상함과 하함이 서로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닿는다면 전이때는 내지는 양이 적었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가 끝났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